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이스라엘 교육연구소를 맡고 있고, 하브루타 문화협회 이스라엘 어떤 방식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훈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인사는 주로 이제 시작을 할 때 이제 샬롬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샬롬 하면 이제 우리나라 말하고 좀 안녕하세요인데 다 같이 한번 샬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네. 자, 이 제목 자체가 이스라엘 혁신의 근간 후츠파와 또 불체화문의 자세인데, 후츠파와 불체화문의 자세는, 좀 우리식으로 생각해보면,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후츠파하고 불체화문의 자세가 거의 상당히 어제 일맥상통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우리는 또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인의 또 저거를 또 한국 쪽 사이드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이스라엘을 또 위해서 사모하는 분들은 또 이스라엘 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혁신의 근간이 후츠파다. 자, 그런 거에 대한 그것을 좀 왜 그런지 그다음에 그걸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 장 한번 보시죠. 다음 장에 보시면은 후츠파와 불체화문의 정신이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굴까? 제일 강한 사람. 우리의 인생의 미래와 나아갈 길을 물어볼 대상은 누굴까? 제가 봐서 쫙 한번 결론을 내려보니까 CEO밖에 없어요. CEO. CEO. 자, CEO는 최고 경영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근데 참 보면 예수님도 참 CEO세요. 예수님도 12제자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500여 제자까지 거느리신 CEO셨어요. CEO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 경영자, 우리의 최고 경영자가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미래와 나아갈 길을 물어볼 대상이 바로 좀 예수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작년도에 롯데의 신동빈 회장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스라엘보다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인데, 롯데의 신성장 동력을 이스라엘에서 찾겠다. 그래서 신동빈 회장이 찾았던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후츠파 정신이었습니다. 한번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후츠파. 후츠파로 교육하라라고 하는 건데, 후츠파 에듀케이션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 후츠파 에듀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창업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창업국가,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창조경제 국가와 창업국가를 만드는 것인데,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어, 유학을 할 때 많은 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녀들에게 주로 해주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취업보다 창업하라. 뭐 취업하라는 얘기를 참 잘 안 하더라고요. 다 창업해라, 창업해라, 창업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은 창업의 열기가 뭐 굉장히 뜨거운 나라긴 한데 창업보다도 좀 개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업. 그래서 우리는 좀 개업과 창업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 개업은 남이 하니까 하는 식의 어떤 식당을 차리거나 혹은 다른 뭐 가게를 차리는 그런 그 생활 방식에 가깝다면 창업은 남이 하지 않은 것들을 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과 관련이 깊거든요. 그런 어떤 창업의 어떤 정신 또 후추파 창업 정신이 후추파 정신으로 나타나 있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혁신국가라는 말을 씁니다. 자, 여기서 창업국가를 위한 9가지 제언 중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제가 봐서는 가장 인상적인 것이 7번이었어요. 7번. 실패,
후유증을 보듬는 힐링 시스템을 갖추자. 실패했어도 반드시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 사업에 실패할지라도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 아직까지는 한국이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실패할수록 더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실패할수록 더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걸 보면 한국이 이런 실패했을 때 보듬어주는 힐링 시스템, 또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셨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키우라 하시면서 방향을 다시 실패를 만회해 주시고 또 나아갈 방향을 미래의 방향을 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참 우리의 최고의 CEO답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에 보시면은 2.8회 평균 도전 횟수는 2.8회 3번 정도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그런 기회의 나라가 또 이스라엘이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후추파 정신을 가져야 되는 이유. 우리가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좀 공부할 때 보면 5W, 5W, 1H라는 육하원칙이 있습니다. 육하원칙. 육하원칙은 참 저는 좀 옛날에 참 신기한 거였습니다. 육하원칙 가지고 안 풀리는 대화가 없고 안 풀리는 토론이 없고 안 풀리는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는데 우리가 좀 육하원칙에서 가장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Y입니다. Y. 참 Y를 많이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Y를 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갖는 거 거기서부터 중요한 일이 시작이 되죠. 그 이유를 갖게 되면 보통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2~3배 이상의 성과가 늘어나는 것을 밝혀진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알면 2~3배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의 혁신의 근간이 후추파 정신이라면 우리도 이것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우리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어떻게 창조와 혁신을 이끄는 폴리메스 인재의 성지가 되었는가.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가 폴리메스인데 폴리메스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잘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걸 가리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융합할 수 있는 그 조합할 수 있고 그 새롭게 뭔가 창조해내는 능력이 바로 폴리메스입니다. 그것을 갖춘 인재가 이스라엘에 많다는 것이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후츠파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인발 아리엘이에요. 인발 아리엘리는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한 50인의 CEO 중에 하나고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무언가를 해도 되는지는 먼저 고민하고 머리를 싸맬 필요는 없다.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따지지 말고 하려는 행동이 어떤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 눈치 보지 말고 뚝심 있게 실천하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려는 행동이 어떤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줄 수 있다면 눈치 보지 말고 뚝심 있게 담대하게 실천하라.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후추파의 가장 전형적인 인물이 있어요. 제가 봐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서 먼저 정탐을 하고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갈 수 있다. 저각골이 흐르는 땅으로 보고 먼저 뚝심 있게 행동했던 그런 어떤 후추파의 대명사입니다. 혹시 성경을 보시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후추파의 대명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후추파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 뜻이 정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좀 약간 좀 버릇없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나오는 단어가 뻔뻔함입니다. 뻔뻔함. 그 다음에 뭐 담대함, 저돌성, 의기양양을 후추파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후추파 스피릿. 그래서 형식과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기죽지 않는 자세,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며, 여기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며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뻔뻔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밝히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국민들의 특유의 도전 정신, 이것이 바로 후추파입니다. 자,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정신이라고 하면 약간 신바람이라든지 혹은 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후추파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며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밝히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 그 정신이 바로 후추파 스피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우리 이스라엘의 경제와 창업 상태계인데 이게 뭐 2년 전 통계입니다. 2년 전 통계다 보니까 인구가 뭐 아직까지는 뭐 850만 정도, 영토는 2만 770km 평방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GDP 한번 보세요. GDP 보시면 4만 2,115달러. 한국이 지금 3만 한 5천 정도, 한국이 뭐 5천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한 4만 한 5천 달러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약 한 10,000달러 정도가 GDP가 높고요. 1인당 벤처 창업률은 세계 1위입니다. 그다음에 나스닥 상장기업 순위, 미국에 나스닥이 있죠. 한국에 코스닥이 있고, 미국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이스라엘 순입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는 나스닥 비율이 아마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도 한국도 굉장히 상장기업 순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저기 막 나스닥으로 가라. 저 얼마 전에 저기 출간된 나스닥의 지금 회장입니다. 회장이 나스닥으로 가라. 정말 뭐 좁은 나라죠.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큰 나라 가서 장사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나스닥 시장, 금융시장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의 기업을 더 성장시키고 그들의 경제 영토가 전 세계입니다. 그들의 경제 영토는 전 세계입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한 CEO가 하나 있죠. 한국 대표인데, 한국의 이제, 요즈마 펀드의 대표입니다. 앞에서 나스닥으로 가라 했던 그 회장이 요즈마 펀드를 만들었어요. 요즈마란 뜻은 히브리어로 창이, 시작이란 뜻입니다. 창이 시작이고, 여기에 밑에 있는 그 이원재라는 대표는 저의 제자뻘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어린아이였던 이원재 그 친구가 지금은 한국에 와서 요즈마 펀드의 한국 지사장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앞으로 뜨는 그런 어떤 훌륭한 CEO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성공대는 반드시 교육의 힘이 있다. 이스라엘 교육은 너무나 유명하죠.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이라고 할 정도로 교육열이 대단한데, 이 교육의 그 전형적인 모습은 창조성과 개척정신입니다. 창조성과 개척정신. 그 다음에 다양성과 포용성을 가지고 혁신지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혁신지향. 근데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는데, 혁신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개선과 혁신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개선과 혁신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요셉 목사님 어떠세요? 개선과 혁신 이렇게 좀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개선은 어떤 것이고 혁신은 어떤 것인가? 개선은 있는 거를 조금 이렇게 낮게 한 예, 거고, 예, 혁신은 좀 더 완전히 좀 새롭게 바꿔본달까? 예, 예, 예. 그냥 느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맞습니다. 자, 개선은 기존에 있는 것을 더 낫게 하는 것이라면 혁신은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좀 새롭게 한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혁신은 새롭게 한다, 창조적 파괴다 해가지고 기존의 것을 파괴하는 거라는 개념을 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새롭게 한다라는 개념에서 더 발전해서 최고를 만든다. 최고를 만든다. 그리고 영어로 얘기하면 개선은 good, better. 이 정도 better의 정도 된다면 혁신은 good, better, best로 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추파는 후추파가 이런 혁신의 근간이 된다는 것은 바로 도전 정신이 과 개척 정신이 강조된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로시가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시가돌은 큰 머리라고 해서 보통 이제 작은 머리는 로시카탄이라고 합니다. 로시카탄.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로시카탄. 로시카탄은 작은 머리고요. 로시가돌은 큰 머리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여러 사람들이 머리가 서로 브레인들이 모여가지고 약간의 브레인스토밍을 일으키는 거, 그걸 로시가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예, 로시카타는 작은 머리라고 해서 보통 이제 머리를 크게 쓰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크게 쓰지 않고 그냥 보통 저 약간 개인적인 머리, 어떤 개인의 어떤 노력 이거에 해당된다면 로시가돌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걸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컴퓨터 하나 만들 때 컴퓨터 하나가 만들어지려고 할 때 무려 10,000명 이상의 엔지니어와 학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우주왕복선 스페이스 셔틀을 만들 때는 무려 뭐 3만 몇 명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3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자동차는 제가 알기로도 몇천 명의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로시가돌입니다. 로시가돌은 큰 머리다 보니까 큰 대형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또는 미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와 교환과 협력을 가리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성공의 3요소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하브루타는 워낙 지금 많이 한국에도 알려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토론과 질문 방식이 하브루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성공 3요소 후츠파, 로시가돌, 하브루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 바로 수평 문화와 후츠파 정신 이렇게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수직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한국도 갈수록 이제 수평 문화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아마 이 후추파 정신과 더불어서 수평 문화가 같이 만나게 되면 한국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뉴욕의 한 예시바입니다. 예시바.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이와 혹은 나이 드신 분들, 노인층, 노인과 젊은이의 청년과 같이 이렇게 탈무드라든지 혹은 랍비들이 쓴 저작이라든지 또는 성경을 놓고서 토론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어떤 한국 교회나 다른 뭐 크리스찬 가정들도 이렇게 성경을 놓고 혹은 경제서를 놓고도 괜찮고 신문을 놓고 혹은 고전을 놓고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 서로 질의응답하면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어떤 창조성을 길러내는 귀한 시간이 바로 하브루타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하브루타의 그 토론의 원리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놔봤습니다. 이대로 한번 보시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대로 해보시면은 토론을 누구든지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 가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지도니까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조그만 나라죠. 한국의 그 강원도 크기 아니면 한국의 충남북도 한국의 충남북밖에 안 되는 한국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나라에서 딱 보면 혹시 그 녹색을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보시면은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어떤 호수와 바다가 같이 있어요. 호수와 바다가 같이 있는. 그러니까 내륙에 바다가 있는 겁니다. 내륙에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사해를 할 때는 부를 때는 이제 죽음의 바다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사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염해라고 부릅니다. 염해.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얌하 멜락입니다. 야마 멜락. 얌하 멜락이라고 그래요. 얌하 멜락이에요. 야마 멜락이라고 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받아서 이 염해 혹은 사해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해도 이 사람들은 사해를 죽음의 바다가 아니고 생명의 바다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정신이 그냥 어떤 죽음의 바다도 생명의 바다를 만드는 그런 후추파 혹은 그런 정신을 갖고 있음을 이 나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이분은 유명한 시몬 페레스입니다. 시몬 페레스가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대통령을 한 8년 하셨죠. 10년. 10년 가까이 하셨고 수상을 무려 3번 했습니다. 수상을 3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3번 했었고 장관을 한 10번인가 11번을 했던 정도로 굉장히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혁신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이분이 쓰신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흥미롭고 아주 굉장히 가치 있는 책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대전환계의 설계자들. 자, 이스라엘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했죠. 시몬 페레스. 얼마 전에 타계하셨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다음에 한국과 이스라엘의 깃발이 이렇게 같이 있죠. 그래서 한국과 이스라엘은 좀 약간 좀 닮은 꼴입니다. 굉장히 닮은 꼴이고, 서로 다 작은 나라이고, 그러면서 또 혁신지향의 국가이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내부적, 외부적 문제들이 있지만, 문제들을 잘 고쳐가면서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국가로 나아가고, 서로 교역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은 제일 많은 교육의 물품은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가져오는 것들도 대부분 다 첨단 장비예요. 첨단 장비, 첨단 부품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첨단 산업 쪽 혹은 첨단 산업 쪽에는 굉장히 서로 많은 교류를 하는 것을 봅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혁신지수 보세요. 한국이 훨씬 더 높습니다. 국가별 한국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가 보면 한국을 굉장히 좀 약간 낮춰서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혁신지수가 이렇게 높은 나라라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은 6위 정도 7위, 6, 7위 정도 달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미국도 안 들어있죠. 중국도 안 들어있죠. 일본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강대국에는 혹은 영국도 들어있지 않고요. 그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가장 큰 강대국 중에 하나인 G4 정도 되는 국가죠. 독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당당히 6, 7위에 해당하는 그런 혁신 지수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 장, 좀 더 넘어가시죠. 한 장 더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후추파 정신의 7가지 요소. 제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좀 해석을 그래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후추파에 담긴 7가지 처방입니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참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후추파 정신을 가지시려면 1번 형식타파부터 질문의 권리, 섞임, 위험 감수, 목표 지향, 끈질김, 실패로부터의 교훈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형식타파입니다. 형식타파. 자, 인포멀리티. 자, 포멀한 거에서 인포멀로 가는 그런 것이 먼저 후추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정관념을 깬다든지 기존의 통념을 깨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창의성은 정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명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탁월하고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탁월하고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질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가슴 벅찬 질문, 그 다음에 답이 없는데 답을 내는 사람, 또 답을 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 주어진 현재에 순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크리에이티브란 이름을 붙여줘요. 창의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창의적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줍니다. 혹시 제가 창의성을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좀 사람은 이 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성. 지성에는 계단이 있어요. 지성에 계단이 있어요. 예, 제일 밑에 부분은 아무래도 데이터, 자료입니다. 자료. 자료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해당하는 부분은 자료 위에는 인포메이션,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정보를 갖고 있어야 지성입니다. 세 번째는요, knowledge, 지식이 있어야 돼. 그 위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위에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지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번째 해당하는 부분이, 위에 부분이 wisdom,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자료, 정보, 지식 위에 지혜가 있어요. 그럼 지혜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창의성이 있는 겁니다. 창조력이 있는 거예요. 창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정보, 그 다음에 지식, 지혜, 그 위에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의성이에요. 그 창의성을 위해서는 형식을 타파하는 게 중요하죠. 형식을 타파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장이요. 질문의 권리입니다. 자, 퀘스천이에요. 퀘스천잉. 그전에는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쓰셨어요. 하지만 하브루타를 하면서 제가 쓰는 말은 뭐냐면 퀘스천잉 스토밍이에요. 질문 폭풍을 일으켜보는 거예요. 질문을 많이 던져보는 겁니다. 질문을 통해서 노란색 글씨 보시죠. 기존의 생각들을 건설적으로 충돌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권리를 가져라. 질문할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질문하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여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권리를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질문을 누구부터 시키냐면 맨 어린아이부터 먼저 시킵니다. 아이들부터 질문을 먼저 시킵니다. 그 다음에 나이 든 순서로 질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어떤 질문의 문화가 유대인들 사회에 굉장히 강합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섞이고 어울림, 매시업이라고 합니다. 매시업. 자, 이제 혼자서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돈도요, 혼자서 벌 수가 없어요. 공부도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혼자서 해야 될 일은 많지만 이 돈을 많이 벌려면 혼자서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높아지려고 해도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한번 보시면 사업은 다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섞이고 어울리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섞이고 어울리는 것을 새로운 환경에서 빨리 적응하고 그리고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최적의 타이밍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 목표 지향, 미션 오리엔티드입니다. 미션 오리엔티드. 세계, 지금 목표하시는 분들,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목표 지향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미션에 충실하게 사는 거, 그것이 목표 지향입니다. 자, 빨간 글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목표에 근접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에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정신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 제가 다녔던 학교의 그 정신은요, 끝까지였어요. 끝까지 해보는 거.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리스크. 약간 대인적은 달라요. 우리가 보면 위험하면은 위험이란 말을 쓰지만 대인적은 굉장히 다릅니다. 리스크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리스크는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한국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호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호연직이. 리스크 테이킹은 호연직입니다.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추구자가 못 보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호연지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일에 효과적으로 도전하고 응전하는 자세가 바로 이런 후추파의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나를 새롭게 하는 정신,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정신.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여기는 바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혹시 그 투자론은 아시죠? 투자론은 이제 그레이엄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재무 관리, 재무 투자가였죠. 그 사람이 말한 건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위험이 크면 리턴, 돌아오는 것도 크다. 위험이 크면 수익도 크다. 해서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도전 정신을 많이 심어주었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자, 끈질김인데 이게 참 근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간절함이죠. 간절함. 그 간절함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면 평소보다 엄청난 탁월한 집중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탁월한 집중력. 대표적으로 그 다이슨 청소기 아시죠? 영국의 다이슨 청소기. 이 다이슨은 영국의 그 에디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유태인인데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간절함으로 결국에는 이제 다이슨이 말한 청소기, 아주 혁신적인 청소기를 만들었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learning from failure. 자, 실패로부터 배우는 학습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탈무드가 등장했는데,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을 실패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패를 감수하고 새로운 도전을 한 후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패를 한 사람은 더 큰 성공으로 가는 거라고 그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해야 크게 배웁니다.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공자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보시면 다음 장 넘어가시죠. 한 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국기가 가슴에 있는데 자신의 나라에 대한 땅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줍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제 강의가 이제 시간적으로 많이 이제 없어서 이 정도만 주로 하겠지만 좀 4페이지 정도만 더 나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업 네이션입니다. 강한 후추파 정신으로 뭉친 나라, 그 다음에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와 탄탄한 창업 지원 시스템, 그 다음에 실패할 때 더 많은 지원하여 성공으로 이끄는 나라, 우수한 인적 자원과 산, 학, 연, 산업, 학문,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갖춘 클러스터, 그 다음에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창업의 인큐베이터 군제제도. 자, 이스라엘의 창업의 상당수는 군대에서 나옵니다. 군대. 그래서 대표적으로 탈피오트라는 군대가 있어요. 최고 중에 최고. 그 다음에 시몬의 메타임. 이게 이제 뭐냐면 시몬의 메타임은 이스라엘 말로 8,200입니다. 8,200인데 제가 봐서는 왜 8,200인가 했더니 8,200명 정도만 받아들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이요. 놀랍게도 시몬 페레스입니다. 시몬 페레스가 탈피오트와 시몬의 메타임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시몬 페레스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컴퓨터 과학, CS 교육이나 ICT, 미래 먹거리,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 공략, 나스닥 상장이나 글로벌 생태계를 조성하죠. 그 다음에 R&D,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연속성, 경제산업부와 수석 과학관실의 총괄. 이 사람들한테는 6년 동안의 근무가 보장이 돼요. 한국은 너무나 수시로 바꾸죠. 먼저 할만 하면 계속 바꾸기 때문에 또 정권이 바뀌면 바뀌고 또 정권 와중에도 바뀌고.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R&D의 연속성을 갖춰서 어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 스와트 분석이신데 쭉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어디까지 가보시냐면 자, 더 넘겨보겠습니다. 좀 넘겨보시고요. 일단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만의 스와트 분석을 만들라. 이제 내용은 이미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자기만의 언어와 스타일을 만들라. 이제 자신의 장점과 약점, 기회와 모험을 아는 것이 자신을 아는 길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놨지만 후추파를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와트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스와트 분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신의 강점이, 스와트는 자신의 강점은 뭔지, 자신의 약점은 뭔지, 혹은 자신에게 기회는 뭔지, 혹은 위험은 뭔지, 요거를 파악하면서 움직이시면 굉장히 좀 현명하게 혁신지향으로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의 위력을 또 가지셔야 돼요. 자, 일단 저희 써놨죠. 묻는 만큼 안다. 묻는 만큼 안다. 질문은 알을 향한 지름길입니다. 질문은 수업과 강연의 물꼬를 새롭게 트고 활기를 불어넣는 시간이며 또한 모르는 것을 가장 빨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경험이 풍부한 지혜로운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면 어린 사람이라도 물어보는 그런 정신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쭉 넘어가셔서 어디까지 가시냐면 맨 끝장까지 가보겠습니다. 맨 끝장. 자, 보이시죠? 자, 맨 끝장까지 가겠습니다. 끝장에 보시면 끝장 앞에까지 가보세요. 정답 찾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 찾기 앞장이요? 네네. 자, 정답 찾기에서 질문 찾기로 전환하라. 자, 이제는 정답은 AI가 찾으면 됩니다. 이미나 너무나 많은 정답은 찾으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질문 찾기는 AI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고유 영역입니다. AI는 물론 저희들한테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 질문은 다 만들어진 질문이에요. 창의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질문 찾기로 전환해야 됩니다. 질문 찾기. 자, 이제는 케빈 켈리가 인공지능은 답을 하기 위해 존재하고 인간은 질문을 하기 위해 존재한다. 질문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자, 우리가 좀 이제 정답을 얻기 위한 공부는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이제는 질문하기 위한 공부, 질문을 찾는 공부로 전환하는 것이 앞으로의 경제전쟁 혹은 공부전쟁에서 살아남는 길입니다. 한국의 또 창의성을 높이는 길이고 또 우리의 가진 자료, 정보, 지식, 그다음에 지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훌륭한 사람이 아랫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노인이 젊은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세계는 축복받아야 할 것이다. 이게 저 바벨론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아랫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젊은이가 말하는 것을 노인이 귀를 기울이는 세계가 축복받는 사회입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도 질문을 많이 던지셨고 이렇게 던지시면서 그런 과정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아담에게 먼저 질문하셨죠. 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범죄한 아담을 향해서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심지어 카인한테도
카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질문을 던지셨어요. 질문을 던졌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질문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질문하는 책이라면 탈무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인간에게 물어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던지시면서 앞으로 좀 혁신지향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후추파 정신으로 어떤 삶을 개척하고 또 도전하는 많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